대출을 조여야 한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 계속되는 이런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앞으로는 이 실수요자를 가리기 위해서 청첩장이나 이혼 서류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로 발령받은 직장인 A씨는 걱정이 큽니다. 지방에 있다가 이제 올해 서울 발령이 돼서 이제 실제로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제때 나올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죠. 높아진 금리도 부담입니다. 거의 1% 정도가 더 오른 상태여서 총액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예전처럼 다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막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자 대출을 제한해왔던 은행이 실수요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막았던 우리은행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상속을 받았다면 1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직장이 바뀌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청첩장이나 소송 서류 등 각종 증빙 자료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그 실수요자 전담팀을 운영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수요자들을 계속 찾아내어서 이분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닷새 동안에만 1조 5천억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주담대가 막히자 이젠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성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은행마다 각기 다른 대출 정책을 쓰면서 대출 시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계대출이 무섭게 불어나면서 무주택이 아니면 아예 주택 관련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들이 등장했습니다. 수도권의 주담대 한도도 이달부터 더 줄어들어 대출 절벽 우려도 나오는데 이 소식부터 이상화 기자입니다. 내일부턴 주택이 한 채라도 있다면 카카오뱅크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관리에 초강수를 둔 겁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주부턴 수도권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실행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은행별 추가 규제가 신설되면서 현장에선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는 구매가 없어요. 실수요자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4%가 넘어가니까 이율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려고 그거 서둘러는 거. 그 하루 사이에 막 이율이 달라지니까 부지런히 그냥 빨리 서명해가지고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 수요자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대출 난민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비교를 금리 비교를 했더니 은행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이달부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시행됩니다. 다만 주택거래 시점과 실제 대출 집행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최근까지 주택거래가 느는 점을 고려할 땐 당장 규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각종 핀셋 규제에도 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70% 수준까지 풀려있는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조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대출 금리를 계속 올려도 가계빚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시중은행들이 급기야 대출 총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쉽게 금리만 올려 이자 장사한다는 금융당국의 비판도 한몫했는데 이걸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았던 KB국민은행은 수도권일 경우 주담대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빌릴 때도 한도가 1억 원으로 줄고 마이너스 통장은 5천만 원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주부터 다주택자가 주담대로 생활자금을 빌릴 때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이고 갭 투자를 위한 주담대는 아예 막기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데 금융당국의 비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쉽게 올림으로써 약간 여유를 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있다면 그런 오히려 조금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지난달 초 금감원이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당부한 뒤 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많게는 7차례, 누적 인상폭만 1.4%포인트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가계빚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예 총량 규제로 돌아선 겁니다. 다만 이런 필색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진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주요 지역에서는 아직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과연 주택시장이랑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오히려 이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고민 중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